안녕하세요. 나교장 안상현입니다. 어, 애니어그램 관련된 내용을 좀 얘기해 볼까 하는데요. 우리가 그 각 유형마다 이 시간에 대한 체험이 좀 다릅니다. 시간을 바라보는 시각, 관점이 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거는 충분히 또 예측해 볼 수 있는 게 이 9가지 유형마다 그 인식의 틀이 다르잖아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 보니까 그 자신의 성향과 또 이 시간에 대한 개념이 합쳐지면서 시간을 제각각 경험하고 체험하는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다름이 있어서 오늘 한번 9가지 유형이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체험하고 있는지 정리해 좀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인류형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시간에 압도당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느낍니다. 내가 이제 완벽하게 일을 처리하고 올바르게 처리하려면 이 시간이 항상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좀 답답하고 짜증, 뭐 분노 이런 것들이 느껴지겠죠. 시간이라는 기계에 자신이 이렇게 발이 묶인 것 같고 그리고 시간이 고갈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잠깐만 기다려 이렇게 막 외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에 쫓기는 거죠. 인류형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늘 뭔가 부족하고 모자르고 내가 시간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에 압도당하는 느낌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이 유형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란 개념은 무엇이냐? 개인적인 만남을 위한 기회. 그것이 바로 시간인 거예요. 이 유형에게는. 그러면 이 시간이라는 것이 사람들과 만나서 좋은 시간을 보냈을 때는 이 시간이 의미가 있고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혼자 있다. 그러면 나쁜 시간이라는 개념이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관계를 이렇게 잘 맺을 수 있는 서로 잘 통하는 공감되고 소통되고 이럴 때는 시간이 의미 있는데 그런 관계가 형성이 안 될 때는 시간이 지루하게 느껴지는 거죠. 자, 3년 같은 경우에 시간은 내가 어떤 것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이에요. 말하자면 이동할 때 이용하는 자동차, 그리고 생산성을 올리는 도구, 어떤 공구 이런 것들이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건 하나의 수단,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 수단이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삼류형 입장에서 시간을 딱 맞춰야 된다라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해내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완료하였다라는 것은 시간을 잘 활용했다는 뜻이지 제 시간에 맞추었다라는 것은 아니다. 내가 원하는 데에 이 시간을 쓰는 것이 중요한 거지 언제까지 시간을 딱 맞춘다라는 것은 그 다음 일이라는 거예요. 이 삼류형이 의외로 또 지각을 잘해요. 자기 거 하느라고. 사유형 같은 경우에 시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유형은 시간관념이 매우 주관적이에요. 왜냐? 이 자기 정서와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내가 이 상황에 잘 관여하고 있을 때에는 시간이 정말 쏜새같이 이렇게 흘러가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제 뭐 느리게 흘러가는 거죠. 지루한 거죠. 마치 이 유형 입장에서는 관계를 잘 맺는 데에 이 시간이 쓰이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했다면 사유형 입장에서는 자신의 정서가 여기에 얼마나 관여되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과거를 좀 더 헤아려 볼 필요가 있는 그 잃어버린 기회 그리고 정서적인 경험들로 가득 차 있다라고 느끼는 거죠. 사유형은 과거를 이야기할 때 시간순이 아니라 정서적으로 매력 있는 것부터 말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자, 오유형 입장에서는 마치 시계 속에 들어앉아서 모든 것을 내다보는 듯한 시간의 흐름도 지켜보는 듯한 이런 느낌이 오유형이고요. 일어나는 일들을 지켜보고 의미 있게 재구성할 수 있도록 이제 모든 것을 심사숙고하는
그런 자세죠. 과거를 이야기할 때에는 4유형은 자신이 매력적으로 느끼는 것을 순서로 이야기했다면 5유형은 연대순으로 늘어놓는 것을 선호하죠. 완전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신의 시간에 대해서 좀 인색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쓸 시간조차 부족하기 때문에 그 시간이 부족하다고 짜증을 내는 이런 성향도 5유형에게서 나타나죠. 6유형은 시간은 상전이고 권위인 거예요. 자신의 시간에 순종해야 돼요. 이들이 시간을 헛되이 시간을 보내면은 그것은 자기가 뭔가 과오를 저지르게 될까봐 두려워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어떤 맡겨진 일을 해야 돼요. 시간은 개인 소유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한 책임 이행의 척도인 거예요. 그래서 6유형에게 갑자기 어떤 사전에 계획 없이 그 시간을 줘버리면 이 시간을 이제 무엇을 위해 써야 되냐라고 의문이 생기는 거죠. 묻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저 뭐 해야 되나요? 아이들 같은 경우라면 수업 시간이 정해져 있었는데 갑자기 선생님이 급한 일이 생겨서 얘들아 1시간 자율학습이야 이렇게 얘기해버리게 되면 이 1시간을 어떻게 써야 되지? 이렇게 혼란스러워질 수도 있는 거죠. 정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6유형에게는 이 시간을 어떻게 써라 라고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자, 7유형은 시간은 무한히 많은 조각으로 쪼갤 수 있는 거대한 시루떡과 같다고 느껴요. 그래서 이제 한 조각 먹어서 시간이 많이 있는 거죠. 시루떡이 많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제 한 조각 먹고 또 한 조각 먹고 이제 계속 먹어야 되니까. 이들은 즐기고 있는 한 이 시간은 항상 충분히 남아있다고 생각해서 계속해서 재미있는 일을 합니다. 재미있는 일을 위해서라면 없는 시간도 만들어내죠. 밤새면 되잖아요. 급한 일은 밤새고 내일 아침부터 하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자신이 즐기기 위한 그런 동기가 딱 맞아 떨어지면 시간은 계속 늘어나는 거죠. 이들의 향락은 되게 미래지향적이에요. 그래서 직접 막 경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획하는 것 자체 이것도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어쩌면 실제 그걸 실행해서 달성하는 것보다 더 만족스러울 수도 있어요. 여행을 간다면 여행 전까지 계획이 훨씬 더 재밌을 수도 있는 거죠. 자, 8유형 같은 경우에 그들은 시간을 통제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시간 자체도 자신들의 보조에 맞추어서 돌아가게끔 시간도 내 맘대로 하겠다. 무엇이 중요한가를 결정하고 그것을 이정표로 삼아서 시간을 재는 거예요. 자, 9유형 같은 경우에는 마치 그 시간은 박자 측정기와 같은 거예요. 이렇게 뭐라고 하죠? 그 똑딱 똑딱 뭐 이런 거. 그래서 각각의 사건들은 다 동일하게 중요해요. 그렇다면 그 시간 배분도 동일하게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겠죠. 공평하게. 이들은 이렇게 시간표가 필요하고 계획에 차질이 생기면 혼란에 빠져요. 9유형도. 모든 것을 마무리한 뒤에 새로운 일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급해서 막 가지고 와서 이거 하자 하더라도 갑자기 이 순서를 뒤바꾸는 것은 이 9유형에게는 불편한 상황이기 때문에 알았다고 하겠다고 말을 해놓지만 내가 하던 일들을 다 끝내고 그 다음에 추가하는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뭔가 우선순위를 다시 정하고 바꾸는 데 있어서 불편해하죠. 과중한 부담에 대한 이들의 반응은 혼란에 빠지는 일 없이 계속 그 일에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일을 하느냐라는 것보다는 이 시간 내에 내가 이 일을 계속해서 하고 있느냐가 오히려 더 9유형의 마음을 평화롭게 만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자아 발견을 위한 여행이라는 책을 기반으로 해서 9가지 성격 유형이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체험하고 있는지를 유형별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것을 좀 이해해 본다면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들이 이 시간을 어떻게 바라보고 시간을 관리할 것인지를 조금 더 지혜롭게 코칭하고 관계를 맺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